자, 이번 강좌에서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시행이라는 말이 나왔네. 자, 독립시행이다. 무슨 뜻일까요? 뭔가를 지금 한다는 얘기인데, 시행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항상 조건이 일정해야 돼요. 그 조건에서 어떤 시행을 하는데 그 만들어진 결과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결과가 독립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그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그런 것들은 항상 매번 독립적으로 그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든 대로 주사위를 던지는 거, 또는 동전을 던진다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사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독립시행의 한 예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또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3번 던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1의 눈이, 자, 1이 2번 나올 확률 어떻게 될까?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서 일반화되어진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2번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거푸 1이 2번 나오고 세 번째에 가서 1 2의 눈이 나오거나 1이 나오고 1 2의 거 나오고 1 나오는 경우, 또 맨 앞에서 1 2의 눈이 나오고 연거푸 1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의 확률을 한번 좀 보세요. 그러면 1의 눈이 나왔다. 그러면 6분의 1이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의 눈이 나왔다. 또 6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는 1 2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확률 얼마입니까? 6분의 5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맨 처음에 요거에 해당되어지는 확률값이 얘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확률값은 이렇게 되어지겠네. 6분의 1에 제곱하고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그게 3개가 나오는 겁니다. 3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이 2번 나올 때 확률값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100번을 던졌다. 참 한가한 사람이죠. 100번이나 앉아가지고서 주사위 던지고 있으면.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계산할 때도 그럼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거냐. 좀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1이 2번 나오고 1 2의 눈이 1번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얘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질까?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1, 2개와 x라고 할게요. x, 이 3개의 문자 또는 숫자가 배열되어지는 방법의 가지수와 똑같습니다. 맞나요? 하나, 둘, 셋, 그들에 대한 배열을 생각하니까 3가지.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같은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의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1, 2개, 2팩, x 하나, 1팩, 분의 3팩.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써가지고 일반화시켜도 괜찮고, 조금 더 편하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얘를 조합의 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3의 2라고 써도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컨비네이션 3의 2 그리고 6분의 1의 제곱 그리고 6분의 5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3번 던지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요것까지 다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독립시행 정리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발생률이 P인 사건 A가 있는데 그 A가 어떤 시행을 N번 시행해서 R번
발생할 확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써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주사위를 3번 던졌다. 1이 2번 나왔다. 그 2번 나온 거에 대해서 1이 나올 확률, 그 외에 눈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컨비네이션 n번 중에 r번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확률이 p, 그래서 r제곱.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외의 사건이에요. 그죠? 서로 독립적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1-p에 n-r제곱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물론 이때 r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해서 n까지의 음안인 정수로 잡아주면 되겠다. 자,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할 때 사용할 공식입니다. 이게 독립시행 정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꼼꼼하게 체크해 둡시다. 우리가 앞서서 확률을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쉬웠다가 조건부 확률일 때 피크 되게 어려웠었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시행으로 넘어오면서 되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만 외워두면 돼요. 독립시행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거 하나. 항상 얘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해놓고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 또 몇 개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화살을 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명중률이 3분의 2라고 합시다. 자, 명중률이 3분의 2인 사람이 5번에 걸쳐가지고 화살을 쏴요. 그랬을 때 첫째, 3번 명중시킬 확률. 3번 명중시켰다. 그럴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문제. 5번 시행해서 3번 명중했다. 한 번 쏠 때마다 명중률이 3분의 2다. 상황이 지금 똑같죠. 화살을 쏜다. 뭐 먼저 쏜 거, 그 다음에 쏜 거 영향을 줄 것 같지만 그런 거 다 감안한 명중률이 3분의 2라고 하는 거니까 매번 화살을 쏠 때마다의 상황은 독립시행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네. 어떻게 집어넣어 줄까? 자, 컨비네이션 5번 중에 3번 명중한다. 그 3번은 요거에 영향을 받죠. 3분의 2의 세제곱.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이거 이외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추지 못하는 경우니까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얘를 지금 계산을 해보면 243분의 8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숫자가 상당히 커서 부담스럽기는 한데 우리 확률은 말 그대로 확률값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산수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 2번째. 또 이런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저 5번을 화살을 쐈는데 적어도, 반가운가요? 적어도라는 말 나오니까 적어도 2번 명중시킬 확률은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고. 어때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여사건을 생각을 하자 그랬어요.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명중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5번을 쐈는데 한 번도 명중시키지 못할 경우가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명중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6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적어도 2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이 경우의 확률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2번 명중시킬 경우, 3번, 4번, 5번 명중시킬 경우를 하나하나 모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정말 짜증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거나 최소한 뭐 몇 번 이상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6건의 확률을 활용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한 번도 못 맞추거나 한 번 맞추는 경우를 빼면 그게 바로 적어도 2번 명중할 경우의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합니다. 전체의 경우 확률에서
전체 경우 확률이면 얼마예요? 확률값 다 합치면 1이지요. 1 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한 번도 못 맞추거나 한 번 명중시킬 경우에 대한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이런 경우에 대한 모든 확률의 값은 합치면 1이라 그랬으니 1에서 빼주기를 한 번도 못 맞췄다. 콤비네이션 5번 중에 0번은 3분의 2를 쫓아가고 나머지 3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렇죠? 아니면 한 번 맞춘다 그랬으니까 5번 중에 한 번 맞추고 나머지 4번은 헛방 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숫자의 규모가 커서 부담스러운데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243분의 232가 나오게 될 겁니다. 꼭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자,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정도면은, 뭐 이런 정도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고, 그보다 더 큰 문제 현장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약간 더 응용을 해요. 어떤 응용을 하느냐?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동전을 8번 던진대요. 8번 던진다. 자, 동전을 8번을 던져가지고서 앞면이 나오면 20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주는 작업을 한답니다. 이랬을 때 이 배점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140점을 받을 확률 어떻게 될까? 140점 받을 확률. 근데 분명히 지금 독립시행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전 던지는 거는 맞는데 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건 뭔 소리지? 근데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이 독립시행이 약간 응용이 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동전을 8번을 던지는데 그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왔어요? 앞면 나온 횟수 몇 번 나왔을까? 그게 결정이 되어지면 뒷면 나오는 횟수도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면 나오는 횟수를 우리 X번이라고 합시다. X번. 그러면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횟수는 8번 중에 X번을 제외한 8-X번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받는 득점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죠. X번 나왔는데 각자 20점씩 받으니까 20X점 받은 거고 8-X번 뒷면이 나왔다. 그때마다 10점씩 받는 거니까 이렇게 합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8번 중에 이렇게 점수를 획득한 결과가 140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X는 6번이 나오면 되는 거네. 즉, 앞면이 6번 나오면 무조건 이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지요? 그럼 이제 상황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8번 중에 앞면이 6번 나오면 된다. 그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확률은 컴비네이션 8번 중에 6번 앞면이 나온다. 앞면 나올 확률 얼마? 동전 던졌으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6제곱 가고 또 나머지 뒷면이 나오는 경우 확률을 역시 2분의 1과 같네요. 2분의 1. 그 나머지 쓰니까 2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64분의 7 하고 계산이 될 거예요. 어때요? 이 문제를 풀면서 약간 틀에서 벗어난 게 있어가지고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불편한 거 없었죠. 자, 독립시행 영역이 아주 쉬운 부분이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바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